제2장 무한급수, 즉 급수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급수의 뜻하고 그 다음에 무한수열 다음에 급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자, 제2장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급수라는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급수가 무슨 뜻이냐? 어떤 수열이 있어야 되겠지.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수열을 배우면서 그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수열의 합.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급수라고 부른다 이가. 이게 바로 급수의 정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호, 시그마 기호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시그마는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썼던 기호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그런데 이거를 n항까지가 아니라 여기 무한대 기호를 쓰는데 여기 무한히 계속 더한다. 무한히 계속 더한다는 뜻이겠지. 계속 더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는 일반항을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n은 1부터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무한히 계속 더하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급수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거 이제 시그마에서 배울 때 n항까지 합은 무엇이 됐냐면은 k는 1부터 여기는 이제 ak라고 썼겠지. n항까지니까 이걸 k 문자로 썼던 거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sn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자, 이거는 유한항까지 합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급수하고 좀 급수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분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부분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급수하고 부분합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런 급수는 분명히 극한의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거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제 수렴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 있는 건데 자 어떻게 수렴이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 이 급수에 대한 부분들은 무한히 많은 수를 더해서 더하는 급수는 그 값이 한없이 커질 것 같지만 어떠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무한히 커질 것 같은 그 합이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어. 이제 일반항 an이 있는데 5 곱하기 0.1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규칙이 뭔지 금방 눈치챘을 거야. 등비수열의 개념이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무한 급수를 즉 급수를 우리가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일반항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 요거 5 곱하기 0.1의 n승. 그러면은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0.5. 두 번째 항이 0.05.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0.005.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숫자는 작아지면서 무한히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의 합을 더해봐야 이거는 누구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1보다 작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얘가 1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1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한없이 가깝게 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따지는 게 이 단원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떠한 급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합 SN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극한 그러니까 이 급수에 대한 표현을 아까 기호로는 무한대 기호를 써서 무한 번째 항 아니면 계속 무한히 더한다 이런 개념은 1단계 뭐를 계산하라? 이 수열의 부분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야? 시그마로 표현할 때 k는 1부터 n까지 자, SN을 구했을 거 아니야, 그치? SN을 구하고 2단계를 뭘 한다고? 그렇지, 그 구한 부분합에 뭘 따져라? 그렇지, 극한을 따져라. 그래서 이 극한을 따졌을 때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발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수렴의 조건 또는 발산을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이 단어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이제 쭉 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
시그마 n은 1부터 이렇게 무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일반항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급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부분 분수로 고쳐서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은 부분 분수로 고치죠. b-a b-a에서 일반항은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순서대로 1단계 뭘 하라고 그랬지? 부분합을 계산하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일반항은 k분의 1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열을 시그마 외울 때 이거를 표현한 바가 있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해서 n분의 1 마이너스 n번째 항까지 쭉 됐을 때 다 소거가 되고 누구만 남지? 맨 앞에 있는 1과 맨 끝에 있는 n 더하기 1분의 1만 남겠어.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부분합을 구했고 이 부분합 SN에 대해서 뭘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극한을 조절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2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배운 수열의 극한의 개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수렴을 해간다. 자, 그러면 얘는 수렴값이 어디야? 1로 한없이 수렴을 해간다. 그래서 얘는 급수가 수렴값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수렴한다. 수렴값이 있다. 급수가 수렴을 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하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쭉 어떤 합을 나타내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마이너스 1과 1과 이것이 교차되므로 모든 게 다 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수열의 규칙을 썼다라면 이제 가로를 묶었다라는 것은 각각의 항들이 어차피 합이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무한히 급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0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근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런 가로가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이너스 1과 1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긴 하는데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마이너스 1로 끝날지 1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0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급수의 수렴과 3절에서는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급수의 수렴을 했었을 때 또는 발산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수열의 일반항과 어떤 관계있냐? 그 수열의 극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만약 이러한 조건 명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조건 명제냐? 어떠한 수열의 급수가 수렴을 하면, 즉 이거지. 급수가 수렴을 했다. 수렴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 그러면 조건 명제로서 뭐가 성립한다고? 그렇지. 그 수열의 극한. 원래 그 수열의 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아까 우리가 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수열의 부분합 SN을 구해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 극한식에서 Sn-1 이거는 이제 뭐 Sn-1까지의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구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수열의 부분합에 대한 급수니까 얘도 궁극적으로 알파를 수렴을 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좌변과 우변끼리 빼면 대수적으로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알파에서 알파를 빼니까 우변은 뭐야? 0이 돼버리겠지? 근데 우리가 저반식 균합법에서 배울 때 SN에서 SN-를 빼는 걸 뭐라고 배웠더라? 그렇지. 일반항 AN이 된다고 배웠거든. 그럼 어때? 논리적으로 그 수열의 극한은 0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러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명제의 역이 성립하느냐, 역명제. 반드시 성립하는 거 아닌다라는 거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대우명제는 성립하지. 대우명제는 어떤 거겠어? 그렇지. 어떤 수열에 극한을 따졌는데 그게 적어도 0이 아니라면
그 수열의 급수는 반드시 수렴하지 못하고 뭐지? 발산할 것이다. 대우명제를 쓴 거지. 이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하여 드디어 이제 어떤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수의 성질은 뭐 규칙을 갖고 있는 어떤 수열, 급수의 이제 성질인데, 급수를 따졌더니 두 개의 이제 수열의 급수가 있었어. 요놈과 요놈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각각 따져봤어. 그랬더니 둘 다 뭐야? 무한급수가, 즉 급수가 존재를 한다면,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러면은 뭐 시그마 성질하고 뭐 유사한데, 그것의 극한 그 부분은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지.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각각 전제 조건은 이제 그거죠. 각각 무한급수가 존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급수를 조사를 했는데 C 곱하기 N이 된다 하더라도 C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성립한다. 요게 이제 수렴을 하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